안녕하세요. 정치화스타 백성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석입니다. 제가 먼저 사과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우리 전주에 왜 예고도 없이 쉬었냐 막 사람들이 많이 그러시는데 제가 죄송합니다만 착각을 했는데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와이프랑 좀 길게 휴가를 가거든요. 그래서 나는 공지를 남겼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안 남겼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그러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 뭐 덕분에 좀 잘 충전하고 잘 쉬고 왔으니까 좀 이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저희 그 위에 후원 계좌 있잖아요. 후원 계좌로 저희 후원해 주신 분들 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최창영님, 장광규님, 최월수님, 또 장광규님, 최창영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 후원 계좌로도 많이 후원 좀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오늘도 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국민의힘이 좀 힘들 때 요때 유튜브 하기 제일 힘들어요. 왜? 뭐 괜찮아요. 거기다 이제 당도 뭐 약간은 지금 뭐 좀 삐그덕거리는 것도 좀 있잖아요. 지금 뭐 이준석 대표와의 문제도 있고 뭐 신당을 한 해 만에 이런 얘기도 있고 할 때가 되게 힘들어. 그래야 맛이죠. 정당은 시끄러워야 되고 이슈를 끌고 가면서 대중의 관심을 잡고 있을 때가 좋은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뉴스가 없어요. 그건 맞더라. 요즘에 사실 우리 뭐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이제 뭐 이렇게 분석해서 공격할 만한 것들을 좀 찾아보는데 다 국민의힘 기사야. 그건 그러니까 되게 희한하더라고.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저희가 이슈를 끌고 나간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저희가 이제 또 잘해야 되겠죠, 이 관리를.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기사부터 좀 띄워주실래요? 국힘이 뭔가 변하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여러분들 뭐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자, 저기 총선기획단에 또 여기 정치화스타 화요일을 담당하고 있는 도나스 김재섭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뭐 김재섭 위원장 같은 경우도 뭐 일단은 비운으로 좀 분류가 돼 있고 또 곽관영 위원장도 지금 뭐 저 총선기획단에 들어간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뭐 지금 당 내에서 그래도 당의 주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좀 포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 모양새, 그리고 청년을 좀 중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있어서 저는 뭐 저희 정치화스타의 축하가 넘어서 그냥 그것만으로도 좀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드네요. 네, 아주 그 곽관용 위원장이나 김재섭 위원장 두 분 다 젊고 그리고 생각이 이렇게 개방돼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중요한 직책을 받아서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 당의 건강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민주당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 뭐 일단은 뭐 지금 뭐 계속 얘기 나오는 뭐 저기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이번에 인재영 위원장 된 거 가지고는 굉장히 시끌시끌 말이 많은데 그거 얘기는 이따가 조금 해볼게요. 그렇잖아도 저도 좀 그 얘기 형님한테도 좀 대놓고 좀 물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저도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근데 일단 내가 그 형 기억나요? 제가 그 휴가 중에 혁신위원장 딱 나왔을 때 이게 뭐야? 내가 이게 뭐야 도대체 막 이게 무슨 정치도 안 했던 사람들 무슨 꿔다놓은 보리자루처럼 갖다 놓는 게 말이 돼?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 기억나죠? 제가 잘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형이 잘 됐다 그러는데 이거 정치화스타 가서 내가 뭐라 그러지 막 이 생각을 했었거든. 예. 근데 좀 놀랐어요, 저. 그러니까 이 이뇨한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라는 거를 생각을 할 때 일단 대중의 시선을 잡아 끌 수 있는 혁신위원장에 맞는 얼굴이냐 딱 봤을 때 일단 외국인이잖아요. 뭐 물론 그치. 특별 교회에서 국적은 이제 우리나라 국적, 뭐 미국 국적도 갖고 있대요. 하여튼간 파란 그런데 눈의 한국인. 네. 근데 잘 보세요. 한국말 무지하게 잘하죠. 근데 외국인의 외향이야. 전라도 사투리 쓰고. 그러니까 일단 대중의 시선을 잡아. 근데 말도 굉장히 이걸 투박하다고 해야 되나, 정스럽다고 해야 되나, 툭툭 던진 말이 1000마디가 국민의힘 사람들 많이 내려와야 된다는 말이 일성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 말을 갑자기 그냥 오자마자 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자기 순천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이렇게 툭툭 던졌는데 영남 삼선 뭐 낙동강 뭐 하류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러면서 시선을 딱 끄는데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몰라 이제 앞으로 제가 이따도 물어보겠지만 어느 정도 실권이 있는지 좀 많은 분들이 좀 지켜보겠죠. 근데 국민의힘 이제 소위 본류 주류에 있는 분들이 불편해할 만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던지더라고요. 했는데 보세요. 오늘 이제 혁신위에서 1호로 최고위에 올려온 안건을 의결을 했어요. 네 분에 대한 징계 취소. 그것도 재밌어. 예. 원래 사면이라 그랬다가
그거는 좀 달라요. 왜 사면이라는 말을 썼냐 했더니 오늘 오신환 혁신위원이 오셔갖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분의 생각은 그 징계 취소 더하기 이제 탈당했다가 다시 재입당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재입당도 허용하자. 이것까지 포괄을 하니까 용어가 대중들이 알아듣기에 그냥 대사면 이래버리면 쉽겠다 생각해서 그걸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또 이해가 가는데 그만큼 이제 혁신위가 굉장히 독립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당에선 그건 몰랐어요. 저 지도부에서는. 그러니까 그 표현은 예를 들어 네 분의 그 징계 취소된 분에 대해서는 과한 용어긴 하지만 혁신위 차원에서는 그 용어를 쓸만한 어떤 아이디어 관점에서 보고 있었다. 이제 그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고. 아니 근데 그것도 내 이제 얘기가 이제 이뇨한 위원장이 이제 사면 얘기 나올 때 뭐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엄청 반발했잖아. 뭘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뭐 사면이지 뭐 이러면서 화를 냈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들어보니까 홍준표 시장 말이 맞습니다. 인정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저쪽에 화낼 명분이 떨어지니까. 그렇지. 그래서 제가 사실 난 그런 과정이 자연스럽죠. 이거 봐라. 잘하잖아. 좀 놀랬어요. 네. 그리고 사실 5.18 방문한 것도 그렇고. 그럼. 또 이번에 뭐 헬로윈 그 작년 이태원 참사 때도 진짜 욕을 먹으면서까지 이렇게 또 가는 모습도 그렇고. 이 사람이 저는 그냥 꼬다놓은 보릿자루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정치력도 있는 것 같고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꼭 뭐 그러려고 한 건 아니지만 민주당에 7, 8월 달에 있었던 김은경 혁신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렇지. 혁신위원장이 다른 어떤 이슈로 해서 그거 보느라고 혁신위 활동에 대해서는 저는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뇨한 혁신위는 이 굵직굵직하게 던진 얘기들이 기억이 난다. 그리고 아직도 이뇨한 위원장의 입을 언론들이 다 바라보고 있다면 이건 지금까지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까지 이뇨한 위원장이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또 유승민 의원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잖아. 네. 근데 그분도 만나서 코리안 젠틀맨. 그러니까 칭찬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상대방을. 그리고 뭐 이분한테 배워야 된다는 둥.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현재 여당을 만들어준데 공이 있다. 내가 배우고 싶다. 뭐 미국식이라고 뭐 기사가 나긴 했는데 뭐 미국식이라고 꼭 보지 않더라도 올려주는 사람 앞에서 침뱉거나 할 수 없잖아요. 약간 민망해지잖아. 그것도 말문이 막혀버리는 거지. 네. 그래서 지금 뭐 유승민 전 대표랑은 뭐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처럼 이제 뉘앙스도 얘기도 좀 하시고.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보니까 이뇨한 위원장이 생각하는 큰 그림 두 개가 하나가 통합이고 하나가 희생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바로 정확히 보셨어요. 네. 통합, 희생.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통합이 너무 이뇨한 위원장의 이 사실 이 국민의힘의 문제점을 관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두 포인트는 너무 좋은데 잘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게 좀 걱정이에요. 일단은 지금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준석 대표는 뭐 사실 내가 왜 만나야 되냐 막 이런 분위기 나오니까 지금 기사 좀 띄워주세요. 사실 그러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이번 행동은 좀 전 많이 아쉬워요. 전 이준석 대표 잘 알지만 이뇨한 위원장이 뭐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를 공격을 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닌데 그런데 지금 일단은 뭐 나는 당신을 만날 필요 없다는 정도까지 굉장히 매멸차게 하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나고 모종의 중대 결단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계속 흘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결국 이쪽에서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저쪽에서 뿌리쳐 버리면은 현실적으로 이게 끌어안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지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정치는 명분 싸움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는 명분을 조금씩 잃고 가는 거죠.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이제 과거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대통령이 뭐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걸 바로 잡아야 된다. 본인에게 징계 내렸던 그 상황에 대해서 당에서 반성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과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얘기를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미래 얘기를 못 한다. 미래 얘기를 할 만한 정치적 명분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지금 이 순간 당원권이 다시 복구가 됐습니다. 이준석 당원이에요. 그리고 당원권을 온전 행사할 수 있고 공천 신청도 할 수 있는 거가 됐기 때문에 자, 이 상황에서 만약에 대중이 대부분 예상하듯이 탈당을 한다. 그럴 만한 명분을 지금 당장은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명분이라 함은 본인이 억울하게 대표직에서 내려오게 됐고 대선 뭐 승리의 공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공격 당해 왔었고 그런 거에 대한 사과가 없이
그냥 그래 징계 취소해줄게 사면해줄게 이게 말이 되냐 그거 하나 하고 또 보니까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이 이제 이런 거죠. 의사면 약을 정확한 데 써야 되는데 당은 별로 잘못 없고 대통령이 잘못했는데 왜 대통령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냐. 요걸로 좀 갈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다면 이 당에 남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이 윤리위원회라는 독립적인 기구에서 징계를 내렸는데 그 징계가 본인이 볼 때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도 당 차원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철회를 했다고 봐야 되죠. 취소라기보다는. 그렇죠. 철회가 취소가 철회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없었던 걸로 그냥 법률 용어로 하면 철회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취소라고 우리는 보지만 그렇게 된 상황까지도 앞에 가서 그럼 윤리 결정에 대해서 윤리를 지금 비난하거나 뭐 윤리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까지 가게 되면은 좀 과하죠. 그러면 거기서 자꾸 이제 명분을 찾으려고 그래서 이 당은 안 변했기 때문에 내가 이 당을 안에서는 못 고치니까 나가겠다라든지 뭐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아직은 그 말을 못 하는 걸 보면은 이준석 대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라고 봐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 말도 했잖아요. 본인이 신당을 창당하더라도 전국 정당 만들고 비례 정당으로 안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신당을 만들 때 그럼 비례 정당 안 한다고 볼 때 지역구 출마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뭐 그 얘기로는 지역구 출마한다는 것 같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 당의 당적을 가지지 않은 채로 지역구를 나간다. 무소속이든 신당이든 했을 경우에 어디에서 공직선거를 통과할 수 있느냐, 공직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느냐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3자가 나와서 된다는 얘기인데 그럴 만한 곳은 진짜 대구 어디 정도 그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그럼 그러려고 지금까지 일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준석 대표도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뭐, 그렇죠. 뭐 여러분들 저희 그 정치와수다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재명 대표랑 아주 친분이 깊은 사람부터 다 나와요. 이 당에 있는 사람들이 막 또 이준석 대표를 막 저격했던 김민수 대변인도 나온 적도 있었고 그냥 보수의 여러 가지 목소리를 좀 다 들어보는 중인데 형님이랑 나랑 그냥 약간 어찌 보면 심판 느낌으로 그냥 얘기해 주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나는 요즘에 저도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고 이준석 대표의 그 영특함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사는데 최근에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너무 내 얘기만 하고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들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저렇게 해서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 과연 진짜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이준석 대표 편에서 얘기하고 싶어요. 자, 이준석 네. 대표가 노원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20대 그러니까 16년도 총선 나갔죠. 18년도 보궐선거 나갔죠. 그다음에 21대 2020년 총선까지 3번을 노원 병에서 출마를 했단 말이에요. 노원의 아들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노원에서 나오는 게 아마 정치적 명분이 제일 좋을 겁니다. 뭐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저희 당으로 나오든 아니면 신당으로 나오든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야 될 거고 만약에 그럼 지역구를 바꾼다고 할 때 무슨 명분으로 지역구를 바꾸냐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노원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노원에 계속 뿌리를 받고 계속 활동을 했잖아요. 자, 그럼 지역구를 바꿀 명분이 하나가 생기고 두 번째는 당적을 유지하냐 마느냐. 만약에 당적을 바꿀 경우에도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이 두 가지 명분이 다 합쳐진 후에 당선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렇죠. 세 단계가 있는 이 세 단계를 이준석 대표가 과연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느냐는 본인이 굉장히 고민스럽게 생각할 거라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이준석 대표가 현명한 결단을 하기를 저는 바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저도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저 뭐 대표 얘기를 빼라는데 저희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합니다.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 싫어하는 사람은 막 뭐라 그러고 이준석 대표 좋아하는 분들은 또 형 욕하고 막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욕은 하지 마세요. 욕은 하면 그냥 저희 그냥 내보냅니다. 그 이준석 대표가 형님 말한 것처럼 지역구를 바꾸려고 하나라는 느낌이 들었던 인터뷰가 하나 있어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보면 지금 당의 소위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이준석을 노원병에 내보내서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같이 가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아니 그거는 본인이 노원병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윤핵관들이 작용을 안 해도 예를 들어서 저희 당의 간판으로 노원병에 나갔을 때와 윤핵관이 방해하는 거랑 그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죠. 지역구가 노원병이라 안 된다는 얘기가 더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려서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형 말한 것처럼 뭐 진짜 본인이 이 당에서는 함께할 수 없다 그러면은 탈당에서도 노원병 나가는 게 맞긴 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좀 뭐 대구나 이런 쪽으로 옮긴다고 하면
그에 대한 명분이 부족한 건 사실이네요. 그러니까 윤핵관에 방해가 없었다고 쳤을 때 그럼 노원병 안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물으면 그렇지. 뭐라고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구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지역구를 바꾸는 거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될 일이고 지역구 바꿔 성공하기 어려워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3번 노원병에 산 거를 높이 평가합니다. 물론 좋은 결과는 못 얻었지만 그런데 윤핵관이 괴롭혀서 나를 노원병에 출마시켜서 떨어뜨리게 한다 이런 얘기는 다른 사람이 평론으로 할 수는 있어도 본인이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사실 지금 저도 그 현재 국민의힘이 이번에 강서 그 구청장 선거가 지나고 나서 변하려고 하는구나라는 느낌 많이 받아요. 일단 1차적으로 뭐 우리 현수막도 떼고 또 어쨌건 야당이랑도 신사협정도 맺고 그다음에 뭐 상대방 공격보다는 이제 민생 관련된 얘기하고 또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어쨌건 와서 뭔가 굉장히 신선한 느낌을 주고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결국 이제 핵폭탄이 보수의 분열이거든. 근데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문제는 한쪽에서 계속 이렇게 압수를 하려고 하는데 반대쪽에 손을 빼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크지 않을까 이뇨한 위원장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 이뇨한 위원장은 이제 하는 만큼 하는 거고요. 이제 결론은 이준석 대표의 결단이에요.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탈당 안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이분은 남은 게 대선입니다. 그렇지. 대선 후보되는 뭐 출마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출마해서 당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플랫폼이 필요해요. 그렇지. 본인이 남은 3년 반 동안 뭔가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곳에 나가서 플랫폼을 대선을 위한 플랫폼을 만든다는 거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당의 플랫폼을 쓰는 것이 제일 유리하다고 볼 이 당의 것이고 플랫폼을 쓰면서 이 당에서 자기가 제일 그렇죠. 그러면 유력한 사람이 되는 거. 차기 대선에 누구가 이 당에서 후보감이 될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그럼 남은 사람이 2등한 사람이 있고 지난번 대선 저 후보 경선할 때 2등한 사람이 있고 3등한 사람이 있고 4등한 사람인데 본인이 3등을 했었잖아요. 그렇지. 그럼 현재 스코어 2등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 생각하고 하다 보면 그렇지. 아 내가 이 당에서 어떻게 하면 후보가 될 수 있겠다 계산이 쓰면 안 나가요. 나갈 이유가 없어요. 계산이 쓰면 나가서 뭐 합니까? 본선 나가도 어려운데 저는 그렇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건 이뇨한 위원장이 높게 평가한 거에 대해서 무슨 뭐 다른 뭐 나는 그런 적 없다라거나 뭐 이런 얘기 안 하시니까 얘기가 없으시니까 얘기가 없지. 그런 거 같고 그리고 또 저 희생 얘기 중에 뭐 오늘 뭐 또 나온 얘기도 있지만 그거보다 일단 뭐 영남 스타 수도권 차출론 이거 많잖아. 스타 영남 스타. 근데 여기 반발도 만만치 않던데. 그러니까 영남에서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영남 스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본인이 영남에서 이제 고향이 영남이고 뭔가 경력을 쌓아서 출마를 해서 영남에서 3선을 했어요. 3선이 죄는 아니잖아요. 죄는 아니지. 죄는 3선. 아닌데 3선 했다고 자꾸 딴 데 가라고 하니까 당연히 개인적으로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지역에 영남이라고 다 좋지 않아요. 경남이나 부산 같은 데는 그렇지. 또 어려운 데도 있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굉장히 억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막 당에 규정을 하고 막 당원당규 예를 들어 동일 지역 3선 이상은 옮긴다. 그게 진짜 맞는 거냐? 단체장은 3선한다 이런 말씀하는데 그렇지. 단체장하고 다릅니다. 그렇지. 단체장은 권한이 그 지역에만 한정돼서 12년을 해버리면 왕국이 돼요. 그래서 그렇지. 3선에서 끝나는 건데 국회의원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본인이 쓸 수 있는 보좌진은 9명에 불과하고 국회에서 활동하니까 그 논리는 아닌 건데 뭐 이런 거죠. 왜 3선 4선은 뭐 그럼 재선은 되고 3선은 안 돼. 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이 생각했는데 다만 지금 저희 당이 110석 정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지. 수도권이라는 곳에 너무나 빈약한 자원밖에 없으니 영남에서 3선 정도 쭉 해오신 분의 그 정치적 영향력을 수도권에 와서 써주셔서 수도권의 의석을 더 확보하는 데 써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차원의 얘기가 있다. 저는 그런 시각으로 봐요. 그럼 김기현 지금 뭐 그 스타라고 딱 이뇨한 위원장이 얘기했더니 김기현 대표하고 주호영 전 대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 두 분 얘기하시면 콕 찍어서 그 두 분 서울 와요? 수도권 와요? 그거는 글쎄요. 뭐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별로 오실 생각이 없는 걸로 진짜? 제가 들었고 김기현 대표는 뭐 고민하시겠죠. 당 대표니까 또 이제 그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혁신위에서 2호 안건으로 이제 의결을 해서 지도부로 넘어오는 순간 오늘처럼 그렇지. 그럼 이제 의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렇지. 반려를 하든 뭐를 하든 수정 의결을 하든 뭐 그렇지. 지도부 마음인데 그때 당 대표로서 입장을 표명하시는 그 순간 그 순간에 김기현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는 저도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2호 안건이 이제 그거 보니까 3선 초과 금지. 그러니까 그 영남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잖아. 네. 또 3선에 장제원 의원도 3선이더만. 그렇죠. 거의 많아. 그러니까 아주 지금. 그럼요. 5선도 있고 4선도 있고 그렇지. 통당도 있고 뭐 많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가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영남에서 스타인데 수도권에서 스타 맞냐? 그 와서 괜히 그냥 너 나가 죽어라 이런 소리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총선에 과연 도움이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어. 뭐 예를 들어 과거에 이제 정세균 전 의원이 무주지난 장수 무진장에서 3선하고 바로 서울 올라와서 종로에서 재선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뭐 김효석 의원 같은 경우도 와서 아주 아깝게 강서에서 떨어지고 그런 경우 있어요. 민주당은. 근데 저희 당에서는 그런 예가 뭐 없다고 봐야죠. 그럼 뭐 해봐야 아는 거고 그건 이제 본인들의 선택인데 이걸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혁신이어서 얘기할 때 과연 지도부에서 어떻게 할지 그거는 참.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만약에 그 혁신위의 2호 안건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노 해버리면 이게 또 혁신이 권위가 떨어지니까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자 우리 임재훈님 희석 형님한테 이제 약간 화가 나셨네요. 저건 제가 답변을 드리고 말은 바로 해야죠. 만약 유대간 이준석을 자극하지 않았는데 노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출마한다면 명분이 없었겠죠. 근데 우상호 말대로 낙선시키기에 의도적으로 노원에 공천 준다면 이준석 것을 그대로 받아줄 이유가 없죠. 임재훈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원에 누가 의도적으로 너는 노원에 가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제가 이준석 대표가 거기서 3번을 나왔고 노원에서 쭉 살아왔기 때문에 노원의 아들이라고 본인이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쭉 정치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하고 윤핵관이 자극을 했든 안 했든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도 당 대표를 하고 있든 어쨌든 간에 지역구로 옮길 만한 명분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랑 별개 얘기라는 거잖아요. 별개 얘기도 노원 얘기는 이거하고 윤핵관 자극이나 뭐 징계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 말씀 혹시 들으셨으면 다시 한번 답글을 달아주세요. 제 설명이 충분했는지 불충분했는지. 자 우리 저 이제 논란의 정성준님, 윤희석 대변인님 왜 이철규인가요? 정말 잘할 생각이 있는 건가요? 대변인이 예전 설전할 때 정말 좋아했는데 예전에는 당 방어할 때 본인이 생각할 때 좀 불편해하는 모습도 보이면서 인간적인 면도 있었으나 요즘은 김병민이나 장해찬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 보여서 마음이 좀 안 좋네요. 힘내세요. 근데 저희 김병민 저는 사실 병민이 예찬이도 다 친해서 이거는 근데 저분께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제가 당 대변인이 아니었어요. 썰전할 때 작년 요맘때는 그러니까 제가 좀 자유로운 입장에서 얘기하고 방송 나와서 얘기할 때는 제가 당 대변인으로 나가기 때문에 조금 말한 데 있어 제가 조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기사를 띄워주세요. 지금 정성주님의 얘기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보수 언론에서까지 까면 정말 잘못된 거다. 뭐 제가 맨날 맞는 그런 말씀입니다.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조선일보입니다. 그러니까 보선 패배로 사퇴한 친윤 핵심 또 당진 맡아. 그리고 결과로 평가받겠다는 여당. 이게 기사 내용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좀 통합하고 인요한 위원장이 어떻게든 통합하려고 막 하는데 거기 어찌 보면 지금 저번에 강서구청장 패배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한 사무총장이 그리고 누가 그 얘기도 하더라고 이렇게 점 찍고 돌아온 약간 옛날 이너 아가씨인가 그런 얘기까지 해. 아내 유혹. 아내 유혹인가? 맞아 아내 유혹 맞아 아내 유혹. 장서희. 그러니까 나도 이걸 보면서 딱 이걸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를 여기서 확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사람도 아니고 바깥에서 보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 결국 다시 윤핵관 얘기가 또 돌아다가니까 이거는 뭐 좀 얘기 좀 해봐요. 이게 지금 난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나도 이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당대변인이라.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좀 오히려 본인이 인재급 위원장 하라 그래도 본인이 노 해야 될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걸 덥석 받은 것도 나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참 힘들죠? 어려운 네. 얘기입니다. 예. 힘들라고 한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여러 기자분들이 딱 그 부분만 저한테 많이 그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뭐 회전문 아니에요?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예,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압니다. 예. 제가 굳이 뭐 변명처럼 하자면은 뭐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재 영입으로 이제 해요. 예를 들어 백성무 변호사를 영입한다고 쳐요. 저는 안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어떤 분을 영입한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어떤 분이 영입을 하는 그 대상에게 나왔다 했을 때 예를 들어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저희 당에 와주십시오 하는 거 하고 다른 어떤 사람이 저희 당에 와서 총선에 같이 했을 때하고 이 사람이 마음이 움직일 가능성이 어디에 더 많겠느냐 그걸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뭐 소위 뭐 윤핵관의 표현 예를 들어서 오늘 김웅 의원이나 허은하 의원이 그렇지. 막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뭐 맞아. 친윤만 할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김웅 의원을 파격적으로 인재영입 위원장으로 했다고 쳐요. 그럼 김웅 의원이 인재영입 위원장이어서 본인이 막 가서 어떤 분을 영입하려고 그래. 그럼 이분이 생각할 때 김웅 의원이 나를 영입을 하는 그 전담 마크맨인데 정말 내가 이 당에 들어갔을 때 내가 공천을 받을 수 내 있을까? 포지션이 생길까?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대상이 이철규다. 이철규 전 의원이다. 그러면 비록 전직 사무총장이고 뭐 좀 안 좋게 사무총장을 물러나게 했지만 정치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인재 영입 위원장이니까. 그 사람이 공천을 주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일단 인재 영입만 하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공천 주는 거 아니야. 제 얘기는 뭐냐?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지도부와 신뢰가 좀 있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지도부와 모르는 연결도 사람이. 돼 있고 이런 속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인재 나를 영입하러 온 사람이 어떤 포지션인지를 볼 거 아닙니까? 그거 중요하잖아요. 뭐 형님 말씀 맞긴 한데. 아니 잘 봐요.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일을 해야 돼. 그렇지. 그리고 이제 5개월 반 남은 이 총선을 준비해야 돼요. 5개월 반도 안 남았어. 그렇죠. 5개월 남았는데 그리고 공천 시점까지는 거의 석 달밖에 안 남았다고 봐요. 이 상황에서 인재영입 위원장이 될 사람을 정말 생뚱맞게 무색무취한 사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비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형님 얘기 충분히 이해가요. 그러니까 인재 영입 대상이 되는 사람이 그래도 이철규 정도 되는 사람이 날 인재 영입하면 내가 어떻게든 쓰임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다. 네, 신뢰할 거다라는 그거예요. 건데 반대쪽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인재 영입 위원장이 마음에 들어할 사람은 결국 친윤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유는 그러니까 약간 윤석열 대통령과 좀 안 좋은 사람이 아니라 결국 그러니까 저기도 아까 뭐 검사 공천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자꾸 하는 거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전현직 포함해서 몇 명이나 생존해 있겠습니까? 한 10,000명 될 거예요. 그럼 4,000분의 5,000분의 1이잖아요. 0.02%.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검사를 다 공천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억측을 하실 수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철규 의원이 경찰 출신이에요. 그럼 경찰만 하겠냐? 당 잘 되라고 할 텐데 물론 회전문 인사고 이분이 어쨌든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제가 이제 뭐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 해도 변명이 제대로 안 될 테니 일을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썩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건 알겠어요. 예를 들어 저희 당에 정말 인맥도 넓고 누가 봐도 그럼직한 분이 인재영입 위원장이 돼서 인재를 막 강호 인재들을 다 데리고 올 수 있는 분이 누가 봐도 인정할 분이 있다면은 뭐 그렇게 했어야 되지만 이게 지금 친윤이냐 아니냐를 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비윤이라고 쳐도 그럼 비윤 중에 누가 이 자리를 맡으면은 할 수 있을까요? 비윤이 누굽니까 도대체? 누구로 하면 될까요? 당의 일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부 말석에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까지 얘기한다고 이제 비난하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제가 직을 갖고 있으니까 책임 있게 변명은 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박정환 선배도 보니까 결과로 평가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에요. 진짜로 개인적으로 요거는 나는 거기 그 국민의힘이랑 상관없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나중에 결과까지 안 좋다면 이제 그게 다음 총선에 엄청난 후폭풍이 될 수 있으니 하여튼 지켜봅시다.
알겠습니다. 결과가 총선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켜봅시다. 그 네. 전에는 시험이 없어. 예. 자, 여기까지 네, 하고 첫 번째 아이템 이렇게 하고요. 네. 자, 우리 맨스테이님, 강론에서 보면 마뜩치 않은 부분도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메가시티 서울 전략이나 대통령의 시민과의 대화 등을 보면 이기는 전쟁 공식에 근접한 양식을 보며 희망을 보았습니다. 쉬르스 722님, 대통령도 뭐든 하겠다는데 정말 여당 분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와수다 화이팅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저 두 분의 얘기를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좀 많이 누르고 시청을 해주시면 좀 더 많은 분들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뭐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좋아요도 꼭 좀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